제가 보좌관으로 2013년에 와서 꽤 시간이 흘렀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손혜원 의원님 만나고 나서 그 의원님 이제 처음에 보시면서 야 이 보좌관하고 의원 사이에 뭐가 없이 이렇게 한참 떠 있고 자기 개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소모품이지. 예, 보니까 이렇게 보좌관들은 의원들이 뒤에다 숨겨놓고 쓰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사라지는 존재인 건데 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뭐 김용민 브리핑도 그렇고 정치부심도 그렇고 뭐 페북에 나가 설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보좌관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의원의 심기 포함해서 또 원래 보좌관이란 직업이 의원이 빛나게 뒷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 행동인데 저 자신도 좀 문제가 있고 의원님께서 또 그런 문제를 계속 용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페북에서 아주 대형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대형 사고를 치고 나서 그 막 난리가 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손혜원 의원한테 달려가서 김성애를 잘라라 이제 뭐 말씀도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의원님이 저한테는 대면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카톡으로 딱 한 줄 왔습니다. 겁 없이 키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겁도 없이구나. 겁도 없이 딱 해서 보낸 게 그 야단의 전부 다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넌 뭔데 나가서 그따위 얘기를 네 맘대로 떠들고 다녀갖고 내 얼굴에다가 이 모양을 만들고 넌 이 사무실을 꼭 지금까지 계속 다녀야 되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겁도 없이 이게 보내시는 거 보면 제가 이 하야와 같은 하야를 어떤 무슨 하야. 예, 손혜원 의원의 깨진 다음에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거든요. 끝난 거는 다시 되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잖아요. 뭐 지금 기소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연락을 못해. 아 진짜요? 못하는데 그 제가 아주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의원님 괜찮으냐, 뭐 손혜원 괜찮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남편이나 저는 이 일의 중심에서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폭풍의 중심 같아요. 별로 요동이 없습니다. 이게 기소 아니면 불기소인데 저는 70% 기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검찰이 어떻게 불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운 부분들도 검찰총장 이 청문회도 앞두고 불기소 처분을 하기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 힘은 있어요. 제 힘은 있는데 제가 무슨 청와대고 남의 힘 빌려서 영부이고 쓰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예.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힘도 저는 뭐 남의 힘 빌어 쓸 만큼 제가 뭐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누구 힘을 믿고 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제가 누구 힘을 믿고 뭐 아니 돌이켜보면 의원님이 웃기는 거지. 영입 빵호지 빵호. 네. 예. 아니 영입이건 뭐고 내가 정권 바꾸는 걸 위해서 제가 내 몸을 하나 던진 건데 인당수에 내가 빠져든 건데 회사 무슨 던졌지. 예. 뭐 공약미 300석에 한 3,000석어치는 아이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보면서 들어온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뭐 검찰이 쉽게 기소를 불기소를 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냥 사법부 가서 거기서 결백을 밝히든지 뭐 하고 던질 수도 있고 미워서 이 정부가 밉고 또 제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니까 이제 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우리 보좌관만 기소가 되고 제가 불기소되는 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때 뭐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또 언론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차피 기소가 70%는 기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입는 저 가까운 사람들이 입는 상처들 이외에는 저는 뭐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거의 선임하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한 2, 3년 걸리다고 합니다.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2, 3년 동안 다시 재판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결백은 다 이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그 정리만. 보안 자료라는 것조차도 너무 웃기는데 그거 하나만 끝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뭐 눈 깜짝도 안 해요. 솔직히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살 좀 빠지셨는데. 살 빠진 거는 내가 뺀 거야. 빠지기는 무슨 네?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살 빠졌는데.
그래서 거기는 아, 이제 다이어트를 한 것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예, 머리도 하얘지고. 살은 그 전에 뺀 거고 말은 똑바로 해. 살은 예. 그 전에 뺐고 이빨이 빠졌지. 아, 예, 뭐. 그렇지. 그래서 머리는 원래 하였는데 자꾸 이빨 빠진 얘기를 하셔갖고. 염색을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된 제가 거지 지금 요새 와서 이렇게- 하얘진 게 아니에요. 희생양입니다. 의원의 갑질의 희생양으로 머리 염색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염색을 직장 못한 거지 생활을.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염색을 하다가 어느 날 염색하라는 걸 흰머리를 보셨어요. 의원님이. 김보 원래 머리가 하얘요? 아, 예. 그럼 지금 염색하는 건가? 그래서 예. 왜? 염색 뭐 젊어 보이려고 했더니 뭘 젊어? 요즘 흰머리가 대세야. 염색 금지. 해서 제가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그 다음 달부터 그리고 염색을 안 해서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직모인데다가 흰머리가 부분적으로 나면은 그 모양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괜찮잖아요. 이게 정체성으로 만드는 거지. 그 머리 허연 놈 이렇게 이름 안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이미 머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서 머리 큰 자 하얀 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 먼저 하나. 백대도? 이 우선순위가 하나 있어. 우선순위가 머리 흰놈이라고 먼저 나오지 머리 큰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아유. 머리 큰 사람을 제가 좀 압도적인데 의원님. 머리 크다고 하기보다는 머리 흰 게 훨씬 더 빨라요. 비주얼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의원님의 조언대로 제가 머리를 하얗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억지로 제가 갑질해가지고 김성희 보좌관이 머리 염색을 못하게 해서 흰머리에 젊은 정치인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살을 빼게 했죠. 살을 빼게 해서 우리 방에 있는 이제 보좌관 둘을 제가 그 뭐 야단도 안 쳐요. 그냥 계속 갈궈가지고 이제 살을 빼게 만들었는데 옛날에 뭐 끓여서 수지침도 맞고 진짜 예,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래도 해냈지 않습니까, 했지. 의원님? 훌륭하지. 예? 나는 그래서 김성희 보좌관이 이제 먼 길 떠나겠지만 난 반드시 해낼 거라고 봐요. 뭘 하든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자기가 이제 이 대중 앞으로 나갈 때는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키도 크고 근데 그냥 괜히 머리도 그렇고 그리고 살이 쪄서 밥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그 살만 빼면 제가 이제 괜찮겠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생각을 옮겨올 했지. 때의 몰골을 그 복장과 야당의 그 찌들어 있는 그 복장과 이런 것들로 의원님이 상심이 너무 크셔서 초반에는 저를 데리고 그렇게 양장점에 가서 옷도 입히시고 수제 구두도 맞추 제가 난생 처음 맞춤 구두라는 걸 의원님 덕분에 신어봤는데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우리 김성희 보좌관이 이제 정치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 더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한 게 아닙니까 의원님? 이거 시작도 안 하나? 네? 보좌관이라는 이제 직을 떠나면서 앞으로 이 총선 대비해서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 자기 김성애라는 이 젊은 정치인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나이 평균 대비는 젊죠. 그런데 이제 그 코디는 내가 한번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코디는 요즘은 이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와이셔츠들을 이렇게 스프레드 컬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 제가 의원님한테 그 말씀 듣고 절대 안 삽니다. 절대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이 스프레드 컬러는 나는 바람둥이입니다라는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스프레드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요즘에 아주 재밌는 거 여러분들 하나 보세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넥타이를 레지던셜 이 스트라이프를 해서 대통령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했는데 제가 케네디가 이긴 넥타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을 때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후보 시절에 근데 그걸 매게 하셨고 선거 내내 끝까지 그걸 매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개나 소나 다 매더라고. 그러니까 예. 개나 소나 다 스트라이프는 이긴다라는 그런 저도 정설이 있어요. 의원님이 사주신 스트라이프가 있어서 그걸 스트라이프 자주 맵니다. 있는데 예. 이제 내가 넥타이부터 와이셔츠부터 양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디를 좀 그 우리 보좌관실을 떠나더라도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그냥 취미생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옷 입는 거 못하니까 그리고 김성애 보좌관이 제대로 그 한번 정치인이라는 것이 좀 더 멋지게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하는 건 자기가 하겠지만 멋진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주신 그 뼈대 위에 제가 한번 그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은 올렸고 이제
의원실을 떠난다 이렇게 올렸는데 뭐 사전에 의원님하고 뭐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어젯밤에 올린다라고만 안 했는데 그냥 뭐 의원님 보시고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공유를 해주실 걸 굳게 믿고 이제 올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합의 잘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러지 마라. 자기 혼자 만든다 그러겠어. 김보 그거 왜 안 쓰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금방 이렇게 또 쓰고 또 쓰면 의원님 공유하시고 이러면서 그 사실은 제가 페북에 지금 팔로워가 18,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0명은 그 손혜원 의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죠. 예, 따라서 오는 편 이상 의원님 공유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했고 뭐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각자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보다 그 소통을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제가 남들보다 사고를 많이 치고 반성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잘못해서 반성한 건데 그 반성을 듣고는 야 그래도 네 나이 아직도 반성을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라고 또 그것을 예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뭐라 그럴까 생활을 모르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스비가 이번 달에 10,000원이 더 나와서 이런 게 막 후들후들 손도 떨려보고 뭐 저도 옛날에 장사를 했었습니다만 장사하면 뭐 전기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데 막 그 돈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런 일상의 고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의 공간에서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많지 않고 특히나 과학적으로 정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일을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나씩 공개를 할 생각이고 지금 일단 그래서 연구소랍시고 이름만 냈습니다.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예,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왜냐면 하우로 하라고 그렇게 저를 사흘 동안 갈구셨는데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Y를 끝까지 관철을 시켰더니 나중에 엄청 욕을 하시면서 이게 A3 용지를 5장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그 갑자기 그 브랜드 강의를 하시면서 이 Y라는 정체성이 모호한 글자를 어떻게 강조해서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막 저한테 강의를 한참 해주셨고 이제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의원님께서 저의 퇴직 선물로 로고를 선물해 주시기로 해서 지금 이제 그 로고가 나오기를 예,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Think Y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Y라는 그 물음표는 그냥 제안만 하고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답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본인이 끝까지 그 Y에 꽂혀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일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가 손을 대지 못하는 어떤 브랜드가 나와 있는 경우 그것을 살리는 일도 또 제 일이잖아요. 거기 장단점을 알면 지금 이 Think Y에서 Y란 이름을 그 연구소 이름에 넣고 간다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보다는 먼저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걸로 끝날까봐 이것이 문제 제기가 답의 시작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업을 이제 해서 싱크와이가 잘 되면 싱크하우로 바꾸기로 예. 제가 약속을 드리고 예, 예. 그래서 그 빨리 하우가 됐으면 준비할 좋겠네요. 때까지는 Think Y로 그 가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정치인이 되면 그때 가서 Think How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회장님들 계시거든요. 예. 자기 생각이 고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그 소신을 갖고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웬만한 네이미스트들 다 찜쪄먹을 정도로 최고의 브랜딩 회장님이 계세요. 브랜드 농심. 농심. 예. 너구리. 농심. 농심이라는 건 농부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고 그 너구리 라면 같은 게 말이 됩니까? 너구리 고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리고 안성탕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신라면 말 그게 됩니까? 최고지 않아요? 근데 그 그거는- 신자가 자기 신자잖아요. 납신자.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납신자가 아니고 그 매우, 매우 신자. 진짜. 예. 예. 근데 그게 신 회장님의 본인의 성을 따서 그렇죠. 전 국민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라면을 먹는 거 근데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매우 신자가 성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이제 오너가 이 자기 연구소의 오너는 지금 김성애 보좌관 아닙니까? 오너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라고 소신 있게 끝까지 우기면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거인데다가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사실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 빠따 맞고 다 철회하고 지금 새로 짜갖고 한 거 아닙니까? Y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예. Y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죠?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지만 그 싱크 Y를 예.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밑에 있는 띵크 Y 노란색 있잖아. 네. 그게 훨씬 더 커야 돼요. 예. 그리고 글씨체를 저런 건 나더러 좀 써달라 그러지. 네. 다시 저기 하겠습니다. 저기는 그리고 T자를 대문자 쓰면 안 돼요. 띵크는 소문자로 쓸 때 훨씬 더 그 가독이 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띵크하고 Y하고 했을 때 그 T자 높이를 W만큼 높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Y가 중요한 거야. 아. 그래서 띵크하고 Y는 저렇게 T가 높으면 내가 살짝 일부러라도 낮춰야 되고요. 이렇게 점지를 다 듣고 해야 되는 Y는 건데. 뒤로 가.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바닥이 파란색일 때 노랑과 흰색이 어느 게 잘 보이냐? 노랑보다 흰색이 더 잘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맨 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띵크 Y거든. 저 사실 띵크 저거 Y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약간 했는데. 예. 괜찮다고 생각했어. 아니, 저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 띵크 Y의 그 이것도 되게 이상해. 저 말도 정치연구소 띵크 Y의 하고 줄 바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봐봐. 듣고 여기서 있나 봐봐. 디자이너? 이게 여기 봐봐. 정치연구소 띵크 Y 와 라고 하고 줄 바꿔요. 네. 그럼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카톡 친구가 되어줄래? 네네.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카톡 친구가 되어줄래? 그래야만 카톡 친구 점 찍고 되어줄래? 굉장히 이상해. 거기서 이 징검다리 하나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정치연구소 띵크와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주 바보가 김비서가 있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비서. 이거는 예.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네. 김성애는 어디 있어? 아, 그건 일부러 뺐습니다. 아, 그거 안 넣으면 뭐하러 해? 아, 괜찮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아니, 안 돼. 예. 안 돼, 안 돼. 여기서 주인이 제목에 들어가든 뒤에 쓰든지 뭐에 들어가든지 김성회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선거식이라고 하니 큰일 납니다. 지금 예. 그럼 복잡한 사정이 김 있습니다. 작자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카톡 친구 제가 어젯밤에 올렸는데 연구소가 왜? 의원님, 그래서 이제 카톡 친구를 신청하라고 저한테 그 카톡을 한마디 걸어주시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링크를 한 달에 2번씩 보내드릴 건데 누구한테? 띵크와이가 지금 카톡의 예, 이름이에요? 저기 띵카와이가 카톡 핸드폰이 하나 별도로 개통되어 있고 거기다 카톡 친구를 등록하고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한 달에 2번씩 설문조사 내용을 보내드리고 그것의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할 건데 어젯밤에 올리고 벌써 500명이나 카톡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표는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10,000명을 10,000명의 패널을 모아서 소박하네. 지금 만 되게 명 세게 보는 건데 소박하네. 아, 어제 그러니까 500이라며. 자 이게 사업하시는 분의 규모를 따라가기 참 어렵네요. 언제까지 만 명인데? 언제까지는 안 정했어요. 예. 이번 달에는 10,000명 할까요 그럼? 아, 나는 이 띵크와이 하고 나서 그 저거 썼으면 좋겠다. 김용민 씨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답정너 저기 김성애 해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거 기억 많이 해. 네. 네, 답정너. 그게 이제 띵크와이 하고 나서 답정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카톡 친구를 맺어주시고 말 한마디씩 걸어주시면 그분들한테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들어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설문을 드리고 이게 주관식 답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잘 분석해서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먼저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패널들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내용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변하겠죠. 그렇게 하는 작업을 최초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고 청년들이 어디를 가려 하고 여성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을 그런 시범 사업을 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독립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소녀님 어디 뭐 멀리 떠나 있으면 이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멀리 떠나게 잘라버릴 거예요. 아니 전 뭐 열쇠 다 뺏고 그냥.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예. 이번 달까지 보자가 아니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입법 버전으로 키를 만들어서 예. 계속 사무실 기웃거릴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해야죠. 아이고 참 뻔뻔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먼 길 떠나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 좀 많이 먼데 안 성원해 간다니까요, 주시고요. 형님. 멀리 그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는 사실 본인 얘기로는 그 뭐 가장 소통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통 무슨 소통 그 정도 같고 그 소통보다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 치고는 소통을 잘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일반인들하고의 소통은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요. 근데 김성애 보좌관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정직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 제가 처음에 김성애 보좌관을 제 보좌관으로 딱 찍어서 들어왔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 앞뒤가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속이지 않고 돈에 강하고 먹고 사는 것들이 뭐 별거냐라는 그런 이제 게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일 찾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소신으로 진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김성애 보좌관은 일단은 정직한 정치인이에요. 정직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준비된 사람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어느 만큼 쌓여서 자기 기반이 이루어져야 정직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서부터 이 눈을 휘번덕거리며 그 달콤한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직한 길로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점 저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어디에 내 먹을 게 어디가 더 많은 것이 있나 라는데, 그 정직하게 자라는 어린이나 정직한 청년이나 정직한 정치가는 다 그 자라온 기반이라든지 그 자기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 소신이 있는 사람만이 불의 앞에서 나설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로 길을 떠나는 김성애라는 인간을 보면서 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들 단점 엄청 많아요. 단점 많고 진짜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성장을 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냥 아사리판이거든요. 제대로 직업도 안정돼 있지 않고 그냥 무슨 뭐 국감이나 뭐 선거나 이런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한탕주의들이 아주 팽배한 곳이거든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사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판이라는 곳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또 뭐냐면, 대기업을 들어가면요, 대리로 진급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사람을 받아서 신입사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대기업이 탄탄하고 조직이 좋을수록 그 위계 질서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신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삼성 출신들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첫째, 우선 기본기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둘째는 서글픈 건데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인성이 좋고 말 잘 듣는 애들이 들어와서 위계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 잘 듣는 애가 뭐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모범생들은 다 상명하복을 해요. 그런데 그 머리 좋고 말 잘 듣고 학벌 좋고 토익 높고 그런 애들이 삼성을 들어가죠. 시험을 잘 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판사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질서에 순응을 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출신들을 사장으로 데려가면요, 너무 복종하면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너들한테 반발 안 하고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그래서 삼성 출신들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죠? 그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점이 있죠. 튀는 놈은 자르는 거죠. 근데 김성애 보좌가 의외로 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부도 잘하고 복종도 잘해요. 말을 잘 듣죠, 의원님. 기본적으로. 아부를 잘해, 아부를. 네. 나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아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부한 것에 진심을 말씀드려요. 그런 게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떨 정말 때는- 다 진심이었습니다, 의원님. 어떨 때는 싸우고 자기가 나설 때는 분연하게 나설 수 있지. 저기 그 정청래 의원 그 공천 탈락됐을 때 김성희 보좌관이 나서서 자기가 같이 싸웠잖아요. 지가 뭔데. 그 페북 몇 명 오지도 않는 페북에서 혼자서 막 난리를 치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은 정치 안 할래나? 네, 저는 그러고 봤었는데 이게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그리고 굽힐 때 굽힐 줄 알고 복종할 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이 기업에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나설 때도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김성희 보좌관은 국민들한테 복종하고 주변의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나선다면 저는 훌륭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네. 쑥스러워. 정직한 정치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는 김성희 보좌관의 또 굉장히 큰 장점을 하나를 보는 게 아침형 인간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간 형들이에요. 저는 저녁형, 심야형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심야에 술을 먹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밤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밤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밤에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커피 로스팅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로스팅을 시작했는데 밤에 이 색을 보지 못하면 이 제대로 된 커피의 색을 커피가 구워지는 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 내가 놀랍게 아침형 인간이 된 거 알고 있어요. 요즘에 6시 자발적으로. 반, 예, 6시 반, 7시면 깨서 출근하기 전에 태양광에 커피를 붓는 거예요. 그 오로지 햇빛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의원님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저 현대 거기 때려치고 자영업 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나는 그러셨던. 출근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게 제가 다니던 직장은 8시 출근인데 회사가 군포였어요. 그럼 7시 25분 그 전철 1호선을 신설동에서 타야 됩니다. 집에서 막 어떨 땐 막 깜깜해요. 겨울엔 깜깜할 때 나오는데 막 그게 너무 싫었지만 성실하게 다녔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침에는 일 안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전 대학교 다닐 때 오전에 거의 안 나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오후반이었어요. 나중에 4학년 때 그 빵꾸난 과목들 때우는데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오전에 수업 있으면 빵꾸를 안 내셨군요. 가, 나는 안 가. 저는 안 가. 아침에 날 불러. 기계 있는 청년이셨네. 그래서 예. 제가 마지막에 4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그 빵꾸난 과목들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빵꾸난 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두 과목이 아주 대비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잘하던 게 도학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기하예요. 도면을 그리고 하는 거 제가 그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도학을 너무 잘하고 항상 1등을 했는데 출석이 미달이래 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나갔고 세상에서 이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가정학이라는 걸 내가 왜 대학에 가서 배워야 돼? 그게 다 1학년 교양 과목. 교양이었어요. 가정학이요. 나는 가정학을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가정이 싫었거든요. 그 식품 영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에 마지막 학기에 가정학을 이수하고 겨우 학점 맞춰 졸업을 했답니다.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 커피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새 아침에 일찍 우리 스케줄 하고 올 때 내가 되게 일찍 일어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보통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커피를 로스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페북에다 잠깐 썼지만 이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목포 내려가서 박물관을 하면 한 2년 정도 뒤 또는 한 3년 늦으면 3년 뒤에 목포발 손혜원 커피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로스팅 커피를 파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박물관 안에 멋진 커피집을 샵을, 예. 하나 만들 거 박물관 안에 커피집을 할 건데 카페를 그럼 이제 그때는 유튜브 라이브를 거기서 하시겠네. 뭐 할 수도 있고 예. 김성회 부장 그때 가서 그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내가 전화해도 안 받을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아, 목포에 왜 내려가 있죠, 형님? 6시에 내려가서 딱 대기.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캐릭터가 을인데 지금. 예. 우리는 그런데 그걸 좀 나중에 지켜주십시오. 높아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그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옆에서 볼 때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을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김성애 보좌가 저하고 일하는 동안에
정치인 얘기를 저기 정청래 전 의원보다 신계륜 전 의원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 거 알아요? 아 그런가요? 그 얘기 좀 해줘. 신계륜 의원 보좌관 시절 얘기 좀.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친하시니까 잘 그랬고 아니- 신기루 의원은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근데 신계륜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대. 예, 전 뭐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몇 년부터 몇 생각하고 년까지 있습니다. 같이 일을 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13년 돌아 14년까지 그때 이제 그때구나. 상임위원장으로 환노위원장 할 때 같이 했었고 신계련의 4선 국회의원 생활하는 동안 딱 한 텀을 제외한 나머지 텀을 전부 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카우트 할 때도 인천에서 그 인천 노련이라고 하는 노동자 연대죠. 옛날에 이제 지금 같은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에 인천의 현장에 투신해서 그 이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을 해서 정치인으로 그때 38살인가의 나이에 성북구에 출마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고 진짜 말 그대로 수백 명이 가서 그 성북구 선거판을 엎어서 당선을 시켰죠. 그래서 30몇 살 때 당선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이 노조들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예, 그것으로 굉장한 크레딧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항상 신계륜 의원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 전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름이 워낙 성함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 김성현 부장을 통해서 그분의 굉장히 좋은 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갈 길이 참 험하겠지만 좋은 정치가가 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띵크와이의 그 새로운 로고 발표도 이제 다음 주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 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이제 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여기 직원이 있으니까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보좌관이 이제 험난한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원하는 건 뭐 카톡에 친구해달라는 것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주십시오. 그 think THINK WHY think Y입니다. 그래서 그냥 카톡에 think Y를 치면 나와요. 친구 아이디 검색에 띵크와이를 치면 친구 나옵니다. 아이디 검색에 think Y 하면 거기 들어가서 친구 누르면 돼요. 네,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안녕 이런 거 말 걸어주시면 안녕. 됩니다. 예. 한마디 해야지 예. 친구가 되죠. 예, 이모티콘도 괜찮고요. 아이씨. 그리고 말 걸기 쑥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 이모티콘 여기 나온 버리시더라고요. 내용들이 이제 제목 달아갖고 바로 유튜브로 갈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한 3분만 있으면은 6만 1천이 돼요. 그쵸? 6만 1천이 되죠? 이제 1,000고지 넘었고 이제 다시 2,000고지를 향해서 갑니다. 저도 뭐 지금 일주일에 2번 하겠다고 했지만 뭐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도 방송이 안 무섭고 우리 김성현 보좌관은 뭐 방송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도 안 좋고 예, 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방송도 좀 다양하게 우리 많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늘 보신 분들 그 김성애 보좌관이 어떤 정치의 길로 갔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